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그랬는데요. 왜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건지 네. 매니저님에게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네. 증시 전망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답변도 바로 만나볼게요. 조정은 짧을 것, 주도주 매수 기회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시장의 조정이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릴 것이다. 이 빌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이거나 하락이지만 양봉이고 이 밑에 꾸려들 음봉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장중에는 팔았지만 장 후반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조정은 짧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사실 금리 인하가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3월 금리 인하가 6월로 밀린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밀려봐야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연준 위원들이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좀 빠졌던 건데 사실 그 이번 주도 아직 고용지표가 남아 있고 다음 주 날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 매주 나오는데 이 고용지표가 살짝만 꺾여도 또 6월 금리 인하가 강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주가 하락은 너무나 큰 낙폭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주도주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제 빠지지 않은 종목들은 반등에 나서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제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도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딱 세 가지 종목 올려놨거든요. 네. 그 종목 정말 우량한데 지금 가치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쓸 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덕 네이버 밴드 참여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운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의 답변은 전쟁 이슈 강하지만 짧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해운주가 이제 좀 많이 빠진 거는 맞는데 네. 이제 이런 그 해운 경기가 뭐 가파르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유가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좋아지긴 할 텐데 단기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 전쟁 이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내에 공격했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그 급등은 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셉니다. 근데 빠지면 또 누가 미사일 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강하게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고점 매수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해운주가 좀 싸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네. 전쟁 이슈로 급등한 종목들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해운주 전쟁 이슈로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고 또 전망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필 옵틱스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어요. 자, 어제까지 이제 25,000원대에서 두 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지금 후공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인텔이 원래 2030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삼성전기가 26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올랐던 거고 최근에 또 애플까지 유리기판 준비하고 있다. 네. 오늘은 AMD가 이 유리기판 쪽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삼성전기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이 유리기판 관련 장비를 세계 최초로 이제 공급한 거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쪽에서 그냥 뭐 대전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핵심 종목들은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던 건데 네. 이 유리기판 상용화는 어쨌든 26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알테오젠도 살펴볼게요. 잘 가고 있던 바이오주가도 우수수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는 거겠죠? 이게 네. 오늘 제가 밴드에 올려준 종목도 알티오젠인데 네. 지금 너무나 싸고요. 지금 어쨌든 3일째 빠진 게 이 대주주 매도는 끝난 거잖아요. 3일째 빠진 게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진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왜 살 타임이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잠깐 리스크 때문에 좀 빠진 겁니다만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게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정된 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네. 확정됐냐?
작년 키트루다 매출이 33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워낙에 좀 그 효과가 좋다 보니까는 이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2년 뒤는 40조까지 봐요. 근데 이게 정맥 주사인데 이거를 그냥 주사로 바꿔주는 제형을 독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5%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40조에서 절반만 바뀌어도 20조고 거기에 5%면 1조입니다. 1조가 매년 들어온다는 거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그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9조밖에 안 된다? 셀트리온과 비교해도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보니까 싸 보입니다만은 셀트리온 퍼가 40배가 넘고요. 알테오젠은 퍼가 지금 10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실 30만 원 가도 그제서야 이제 뭐 그때서 어떤 적정 평가를 눈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보유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주도권 절대 안 뺏겨라고 해주셨는데 HBM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던 삼성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뭐 아직도 사실 지금까지도 뺏긴 건 맞죠. 찾아오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의 메모리 3D 드램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 이제 완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DRAM을 수직으로 쌓는 거잖아요. 네. 그건 3D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DRAM을 수직으로 완성된 DRAM을 쌓는 건데 이거는 그 DRAM 자체를 이 안에를 3D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DRAM 같은 경우는 620억 개의 셀이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수직으로 올려서 더 높은 그 용량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 3D DRAM 만들었을 때 기본 용량이 100기가라고 하는 건데 현재 DRAM의 3배 이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DRAM을 쌓아서 HBM 만든 건데 그 DRAM도 용량이 3배 늘어난다? 네. 그럼 그 DRAM 갖고 HBM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이 저장자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3D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이 가장 앞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술을 공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삼성이 정말 뭐 마음 단단히 먹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D 그 DRAM이 인공지능 시대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GPU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억 장치가 워낙에 중요한 거고 HBM을 더 3배 이상 더 좋게 해줄 그럴 드림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조금 전에 봤었던 우리 유리기판 이 필요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보는 건데 인텔, 애플에 이어서 AMD까지 하고 있는 거고 이 주요 글로벌 기업들 상대로 이제 AMD가 또 유리기판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이 이것도 어쨌든 유리기판으로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후공정 기술에 있어서 과거의 레거시 공정과 지금 후공정 기술은요, 이 가격 차이가 5배에서 7배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또 확실한 어떤 그 기술 갖고 있는 이 장비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오테크닉스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삼성의 디램 양산 공정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포인트 뭐를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텔스 다이싱, 그러니까 다이싱이 뭐냐면 웨이퍼가 원판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잘라내는 걸 다이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면은 이제 그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방식으로 레이저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점 웨이퍼는 얇아지고 있고 더 작게 만들다 보니까는 직접 자르다 보면은 이제 깨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텔스 다이싱으로 가는 건데 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삼성전자하고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 평가 협약까지 돼 있다. 이 레이저 커팅 장비가 지금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그 시장인데 이거를 또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도 이 레거시 장비 대비해서 단가가 5배에서 7배가 비쌉니다. 이걸 지금 어쨌든 너무나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건데 이 시장까지 이오테크닉스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삼성전자까지 들어간다면은 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고 유리기판 UV 드릴러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그 이 필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로 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그 전문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는 유리기판 UV 드릴러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현재 지금 퀄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글라스 기판 TGV에 포함해서 지금 TSMC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리기판부터 뭐 다이싱, 레이저 커팅까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오테크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도 시장이 빠지고 네. 있음에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시면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갔고 뭐 제우스라든가 테크인 같은 경우는 원래 HBM용이 아니었다가 HBM 들어가면서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에 이 21만 원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꽤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픽으로는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에너지 매수할 때라고 모건 스탠리가 또 발언이 나왔죠.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뭐 분석을 해서 에너지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걸 참고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그 AI와 빅테크에 미디어가 주목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이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에너지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이번 연도에도 이제 이 그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유가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전력의 수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를 이끄는 게 전기차와 AI.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요 파악이 돼서 가고 있는 거고 AI 같은 경우는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AI가 나오면서 전력 수요를 지금 다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AI 발전이 전력 수문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요, 보통 그냥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3배에서 5배 많다고 하고 있고, 네.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그 전 세계 2% 성장성인데, 지금 AI 데이터 같은 경우는 16% 성장성 기록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 전력 소모량 지금도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업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CS 윈드 해상풍력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 수익성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AI 전력 소모로 인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풍력 에너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풍력 발전기 타워, 그러니까 풍력이 이제 타워가 있고 이제 바람개비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 타워를 만드는데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전 세계 8개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글로벌 생산 기지 2곳을 추가한다고 하는 건데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까지 물량 확보가 다 돼 있어 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이번 연도도 그런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타워, 그러니까 상부에 이어서 하부 구조물까지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이제 그 덴마크 해상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기업인 이 블라트까지 인수했는데 블라트 매출 1조까지 합해지면서 이번 연도 매출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CS 윈드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선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도 좀 들어가지고 있고 실제 AI로 인한 전력 소모가 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왔던 건데요. 2번 조정 나왔잖아요.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9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원픽으로는 CS 윈드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또 매니저님이 네이버 밴드에 많은 정보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참여 네.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시장 반등은 좀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밴드에다가요. 딱 3가지 종목 분석해놨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놨으니까는 지금 당장 매수해서 수익 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채널 검색하시고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유튜브 우리 방송에다 지금 이 시장 조정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의 시장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